이번 시간부터 우리 수학 2 이제 개정 후에는 미적분 1이겠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 수업, 기초 개념 수업 한번 진행해 볼게. 그 수학 1 때랑 마찬가지여서 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목차 넘어와서 목차부터 살펴보고 1단원 우리 함수의 극한과 연소부터 또 시작해 보자. 일단 크게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첫 번째 단원은 함수의 극한과 연소.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소 각각 배우게 되고,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미분, 세 번째 단원이 적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줘. 미분에서도 중단원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분 계수가 뭔지, 도함수가 무엇인지,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거고, 네 번째로는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라는 걸 배울 거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함수의 극대, 극소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앞에서 배운 것들 가지고 도함수의 활용이어서 뭐 함수의 최대 최소, 방부등식에서의 활용, 속도와 가속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원은 적분 단원. 이어서 첫 번째로는 부정적분이라는 거 배우고, 두 번째는 정적분, 그 다음은 정적분과 함수, 이어서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 이 부분에 대한 개념도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정적분의 활용, 이어서 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거나 혹은 속도와 거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게 돼야 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각 단원마다 디테일한 설명을 추가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와서 함수의 극한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 함수의 극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렇게 봐볼게. 학습 목표 읽어가보자. 첫 번째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알면 돼. 함수의 극한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걸 알면 된다는 거지. 두 번째로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함수의 극한값을 직접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끝나면 극한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극한에 대한 성질이 뭐가 있는지 알고, 문제에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극한값을 구할 줄 알면 될 것 같다. 괜찮지? 쭉 넘어와서 우리 함수의 극한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 이제 수렴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수렴이란 뭐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fx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fx의 값이 그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그 어떤 값을 우리는 fx의 수렴값이라고 불러. 그래서 요 아래 가운데는 쭉 읽어보면 되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 형광펜을 쳐볼게. 너무 얇구나. 이 수렴한다의 정의, 이 파트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라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 함수 fx는 라지 l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하고, 다음과 같이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 기호를 봤을 때 이 뜻이구나 알면 되고, 이 뜻을 봤을 때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리미트가 극한의 의미, x를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냈을 때 fx의 값은 l에 가까워진다, l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괜찮지? 이때 라지 l을 x는 a일 때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극한이 뭔지? 극한이라고 하면 어려울 거 없이 x를 특정 값에다가 무한히 가깝게 보내는 거야. 그때의 함수 값을 찾아주면 그 함수의 극한값 혹은 수렴값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특히 위의 함수 gx와 같이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이 부분도 우리가 형광펜을 좀 쳐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함수값과 극한값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둘이 꼭 같이 연동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x는 a에서 함수값 fa가 정의되지 않는 경우에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함수값과 극한값은 다른 값이다. 위에 예시로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분명히 뚫려 있잖아. 그럼 이 함수는 1,3을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하지만 극한의 관점에서 보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1이야 1이 아니야? 1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한없이 3에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 값들이 점점 이렇게 와도 점점 3에 가까워지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함수값은 없어도 항상 향해 가는 이 화살표의 방향이 한 곳에 모인다. 그러면 그 값이 결국 수렴값이다. 극한값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함수 fx가 다항함수일 때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 그 다음 단원인 함수의 연속에서 정확히 따져볼게. 이게 연속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이렇게만 알아둬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는 x가 a의 플러스에 가까워질 때랑 x가 a의 마이너스에 가까워질 때의 함수의 극한들을 우리가 한번 정해보게 될 것 같아.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지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지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 표현하는 방법이야.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x는 a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고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x가 a 플러스에서 가까워진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리고 각각이 x가 a 기준으로 좌측 우측에 있으니까 얘가 좌극한 얘가 우극한이다 이렇게 용어를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지?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해주면 된다. 아래도 써있지? x가 a 플러스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a 마이너스일 때는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인 거 기억해주면 된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도 x의 우측에서 극한값이다. 우측에서 a로 가까워진다 해서 우극한 플러스 좌측에서 가까워진다 좌극한 마이너스 얘네들만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 내용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첫 번째 줄부터 극한의 정의에 의하여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가 라지 L에 수렴한다는 것은 x의 값이 a보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의 값이 일정한 값 라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래. 작은 쪽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워지든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지든 똑같이 일정한 값 라지 L에 수렴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우리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L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즉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수렴값이 L이면 x가 a 플러스일 때와 x가 a 마이너스일 때의 극한값이 모두 다 존재해야 되고 그 값이 하필 L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한 그 역도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우리 그냥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럼 이 표현과 완벽히 똑같은 표현을 옆에다 적어둔 거지. 그럼 얘를 보면 이렇게 떠올릴 줄 알아야 돼. 리미트 A 플러스와 리미트 A 마이너스가 지금 라지 L로 똑같다는 뜻이구나. 혹은 이렇게 써져 있어.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라지 L로 똑같대. 그럼 그 뜻은 A에서의 극한값이 라지 L이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상호간의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체크를 해두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극한이나 좌극한이 각각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거나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서로 다르면
그 순간은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야겠지. 무조건 둘 다 존재하고 하필 그 값이 같아야만 그 순간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기본 정보로 쌓이는데 다들 너무 기초다 보니까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 그래서 이런 거 꼭 조심해야 된다. 초반에 잘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이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함수의 수렴을 한번 알아보고 싶대.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기억하면 돼. 무한대는 뭐냐면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커지는 상태. 그래서 여기 아래 중요한 내용 하나 있거든. 형광펜을 쳐놓을 거야. 여기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기호 무한대로 나타내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는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겠지? 오케이? 그리고 요 아래 조그맣게 써져 있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 이 뒤에서의 핵심 내용이거든. 이따 극한의 성질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할 때 뭐라고 써있지?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며 수가 아니래. 수가 아니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2 빼기 2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2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사칙 연산은 사실 숫자에서 통용되는 우리 수식인 거지. 책인 거지.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0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둘을 빼기 기호로 뺄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무한대는 상태니까. 수가 아니고.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게 약분이 안 된다는 거야. 약분은 수에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무한대는 상태다. 수가 아니다. 따라서 빼기나 나누기, 뭐 더하기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지만 더하기나 곱하기는 우리 의미를 해석하면 어느 정도 괜찮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의미를 해석한다고 생각해야지 정말 그 수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는 이따 뒤에 가서 우리 바로 그 다음 소단원 그 극한의 성질에서 한번 극한값 구할 때 무슨 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해 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함수 fx가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라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순간 함수 fx는 라지 L에 수렴한다고 하고 이를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된다. 형태는 똑같지? 한없이 가까워진대. 누가? x가 어디로? 무한대로. 즉 한없이 커진다 라는 표현인 거지. 그때의 함수 값이 라지 L에 수렴한다. 이렇게 각각의 기호를 해석해주면 될 것 같다. 그 아래는 가까워진대. 누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의미가 뭐라고? 한없이 작아진다. x가 한없이 작아지면 그 순간에 fx의 함수값은 라지 m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라지 m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럼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x가 한없이 커지면 y 값이 지금 점점 0에 붙는 거 보이지? 왜냐면 x축이 점근선이니까. 그럼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반대쪽도 마찬가지. x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지. 이쪽으로 간다는 뜻은. 그럼 작아져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은 0이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함수값은 마찬가지로 0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만 그래프를 보고 읽어주면 되고 이걸 읽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괜찮을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함수의 극한과 수렴 봤으니까 간단하게 노트에다 정리하고 넘어가자. 첫 번째로는 우리 함수의 극한과 수렴 이어서 함수의 극한과 수렴. 그래서 기호를 하나 써놓을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은 라지 L에 수렴할 때 우리는 이거를
함수의 극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각각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의미가 아까 뭐랑 똑같다 그랬지?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의미니까 얘랑 완벽히 똑같은 조건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L이다 라는 조건과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똑같은 조건 여기다 써보면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이게 무슨 의미라고? 좌극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이게 무슨 의미라고? 우극한. 이 두 개가 모두 L로 갈 때, 이때 우리는 한 번에 퉁쳐서 리미트 x가 a로 간다 라고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바꿔줄게. 이것의 의미를 반드시 파악해줘야 한다. 괜찮지? 응.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우리 중요한 것들 써놓자. 무한대에 대해서. 우리 무한대에 대해서 배웠지. 무한대는 상태야, 상태. 한없이, 다시 쓰자.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수가 아니다 라고까지 써줄게.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칙 연산이 불가능하다.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 정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넘어와서 우리 두 번째 함수의 발산 한번 얘기해보자. 함수의 발산은 수학적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렴하지 않는다, 전부 다 발산한다. 이게 그냥 수학적 의미거든. 오케이?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들을 우리 아래에 예시 있으니까 하나씩 찾아보자. 예를 들어 fx에서 x를 0에 한없이 가깝게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럼 그때 함수값을 보면 0의 우측에서 0에 가까워지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겠지? 그 순간 함수값이 위로 펑 튀어버리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이거 y축이 점근선이니까 끝까지 닿지 않겠지? 그러면 그냥 한없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 이 함수값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리미트 x가 0으로 지금 가까이 갈 때 fx라는 함수값을 쳐다봤더니 한없이 커지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무한대로 발산한다. 정확히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게 된다. 괜찮지? 두 번째, 이 상황일 때는 마찬가지로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y값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 순간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한없이 작아진다. 즉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괜찮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케이스. x가 한없이 커지니까 y값도 한없이 커지네. x가 한없이 작아지니까 y값은 한없이 커지네. 각각을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부터 표현해볼까? 오른쪽부터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니까 함수값도 한없이 커져요. 이렇게. 두 번째, 리미트 x가 한없이 작아지면 fx 값은 한없이 커져요. 이렇게 써줄 줄 알면 된다. 이게 끝. 괜찮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적어낼 수 있으면 된다. 그렇지? 어렵지 않아. 그래프 보면 다 방향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잘 읽고 해석해주면 돼.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우리 똑같은 방법을 해볼 수 있겠지?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요 경우도 마찬가지. x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y값이 위로 펑 치솟으니까 이 순간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표현하면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fx의 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여기다가 이제 발산도 다 했으니까 발산의 간단한 내용 정리해놓고 넘어갈게. 함수의 발산. 함수의 발산에 관련된 식 써놓으면 우리는 현재 수2, 그러니까 미적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산의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 양의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 둘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하기로 했었지. 그 다음에 뭐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무한대로 갈 때 fx가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지.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요 정도 적어두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발산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발산과 똑같은 의미, 뭐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는 거지.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우리 첫 번째 소단원 내용 다 정리했으니까 직접 이거 가지고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보자. 1번,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래.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얘를 fx라고 뒀을 때 우리는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fx라는 함수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나 이걸 보고 싶다는 거지.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1 그려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1 그려보면 0,1이 꼭지점인 이차함수가 되겠지. 요렇게 여기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대. 그러면 1의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니까 대충 찍어주자. 그러면 1에서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1의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지만 화살표가 한 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 이 점의 y좌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이라는 거지.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1 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1,2겠네. 그러면 이 극한값은 2겠다. 이렇게 우리 아까 얘기했지? 다항함수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즉 극한값을 물어봤으니까 현재는 함수값으로 대답해도 돼. 왜냐면 다항함수였으니까. 왜 그런지는 그 다음 중단어에서 보기로 했었어. 그래서 F2가 사실 무슨 의미냐? F1과 똑같은 의미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래서 다항함수잖아. 그러면 tb 1을 그냥 집어넣으면 계산돼서 나오는 값 있잖아. 그 값이 그냥 그대로 극한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얘는 조심해야 되지. 그냥 1을 못 집어넣지.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함수의 그림을 먼저 그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저 함수의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분자 인수분 해야겠지. 합쳐 공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인데 이것도 우리 유리함수 변형하는 거 고1 때 배웠을까? 배웠던 거 기억날까? 이렇게 변형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거 쪼개고 뒤에 거 쪼개면 x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2라는 유리함수가 된다. 그럼 이 유리함수 그릴 수 있겠지. x는 1이 점근선이고 x는 2가 점근선이다. 여기 양수값이니까 1, 4분면 3, 4분면 정확히는 1, 4분면 3, 4분면이 아니라 얘를 x축, y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1, 4분면 3, 4분면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그림이었다. 그럼 거기서 리미트 x가 1로 갔으면 좋겠대.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는 그림이 미안. 근데 이거 잘못했네. 이상하게 했네. 그치? 말도 안 되는 그림 그렸네. 이거 그냥 지우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근데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단 언제만? x가 1이 아닐 때만. 왜 x가 1이 아닐 때만이야? 우리는 0을 약분할 수는 없거든. 0이 아닌 수만 약분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x-1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만 약분해서 써낼 수 있다. 그럼 x가 1일 때는 어떻게 해요? 분모가 0인데 값이 존재할 수 없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을 그릴 거야. y는 x 플러스 1을 그릴 건데 그 와중에 x는 1일 때 빈칸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지. 직선인데
여기 이렇게 빈칸이 뚫려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요 위치는 x가 1일 때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만약 있었다면 1,2였겠지. 이렇게 써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1의 좌측 우측에서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한 점을 향하고 있네. 그래서 2를 향하고 있네. 따라서 극한값은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우리 아까 이 내용이 중요했는데 하나 정리를 못해서 여기 옆에다가 칸만 내려서 여기다가 정리해 놓을게. 괜찮지? 뭐냐면 우리 극한값과 함수값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 알겠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값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절대 착각하면 안 되니까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번 적고 갈게.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함수값 존재 안 해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항상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괜찮지? 응. 그래서 중간에 저 별표 내용 꼭 잘 기억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여기 2번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2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래. 극한을 조사하라는 뜻을 그냥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뜻과도 똑같아. 그러면 y는 x분의 1 한번 그려볼까? y는 x분의 1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때 x가 한없이 커졌으면 좋겠대. 그럼 이렇게 가라는 뜻이지. 함수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지? 따라서 수렴값이 0이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두 번째, 이번에 x가 한없이 작아졌을 때 x분의 1. 그럼 x분의 1 그림 여기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자. x가 한없이 작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함수값도 0보다 작은 값이긴 하지만 점차 0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잖아. 따라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 우리 x세제곱의 그림 3차함수 그림은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 이거 충분히 그릴 수 있지. 대충 느낌만 잡으면 돼. 예를 들어 잘 모르겠으면 점을 직접 찍어보면 돼. 1,1, 2,8, 3,27, 4,64, 5,125 찍은 다음에 대충 이어보면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대충 나와.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한없이 커질 때와 한없이 작을 때에 그냥 그 방향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y는 x 세제곱을 정확하게 그려낼 필요는 없게 되니까 굳이 정확하게 못 그렸다고 낙담할 필요 없다. 어차피 뒤에 미분 단원 가면 우리 3차함수 4차함수 여러가지 버전 다 그리게 되니까 그때 그릴 수 있게 돼도 충분히 괜찮다. 알았지? 그럼 x가 한없이 커질 때니까 x가 한없이 커지면 그래프 타고 한없이 커지겠네. 그치? 그래서 함수값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4번은 한없이 작아질 때지. 그럼 이렇게 될 테니까 x가 한없이 작아지면 y도 한없이 작아지네. 따라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요게 끝. 그래서 결론은 그래프를 그리고 변하는 x에 따라서 너가 직접 그래프 위를 움직여 보면 그 그래프의 방향성이 보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구할 수 있고, 혹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우리가 따질 수 있게 된다. 이 뜻이야. 오케이? 넘어가서 우리 또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각각의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놓고 가자. 1번, 정의역이 -2 이상 2 이하인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래. 1번부터 봐볼까? fx의 극한인데 어디에서의? -1의 좌측에서의 극한인 거지. 그럼 그대로 찾으면 돼. -1의 좌측 여기겠네.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화살표가 끝이 향하고 있는 값이
0이잖아. 따라서 극한값은 0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을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이미 이렇게 쓴 순간 우리는 뭘 내포하고 있다 그랬어? 요거와 요거 두 가지 정보가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의 우측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0의 좌측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잖아. 0의 좌측에서 가까이 가도 함수값은 0으로 향하고 0의 우측에서 가까이 가도 함수값은 0으로 향하니까 한 번에 퉁쳐서 0으로의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써낼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지금 1번과 2번에 쓰인 형태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왜 다른지 그것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 3번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그럼 1에서의 우극한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될 테니까 함수값 극한값은 0이 되겠다.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셋 다 정답이 0이었던 문제였네. 어렵지 않으니까 옆에 우리 1-1, 1- 좀 개념 공부했던 친구라면 1-3까지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우리 넘어와서 예제 2번 해보자. 자, 함수 fx가 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 함수가 좀 다르네. 어쨌든 이런 함수에 대하여 우리 이런 함수를 이제 앞으로 내가 조각함수라고 부를 거거든. 함수가 조각나 있다 해서 조각함수. 그래서 문제 읽을 때 나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fx는 조각함수네. 1을 기준으로 조각나 있네. 이 정도 파악해.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그런 말 해도 그냥 이런 내용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싶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렇게.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서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대. 그럼 결국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무엇이냐면 fx가 x는 1에서 극한값을 갖는다 라는 말과도 똑같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럼 fx가 x는 1에서 극한값을 갖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까 배웠지? 필요 충분 조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할 때 fx와 지금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할 때 fx가 이미 같다라고 전제해서 준 거야. 얼마로 같을지는 모르니까 그 값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각각의 우극한 저극한 한번 구해볼까? 저극한을 구하고 싶네. 그럼 x가 1보다 작은 지역의 그래프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우리 저극한 식을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4x 플러스 3 이렇게 써낼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우극한을 쓰고 싶을 때는 x가 1보다 큰 지역에 있는 그래프를 선택해야겠지. 그래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괜찮지? 이제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y는 4x 플러스 3 그려가지고 x가 1로 향해 갈 때 y값이 어디로 향해 갈까 생각해봐도 되는데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있지? 다항함수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식, 2차식 그런 것들일 때 혹은 3차식까지 4차식 이런 차수가 있는 식 x의 n제곱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일 때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결론이 있었지.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역으로 함수값을 구해도 괜찮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은데 극한값을 구하고 싶네? 그러면 간접적으로 함수값을 구해서 극한값과 같다 라고 해줘도 괜찮다는 거지. 극한값이란 뜻은 이 함수가 1, 얼마 지나는지 찾아달라는 뜻이니까 대입해서 바로 7이다 내주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다항함수일 테니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겠네. 근데 그 둘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넘겨서 계산 정리해줄 수 있겠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1, 1, 3, 2 마뿔 계산해주면 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 얘는 얼마다? 얘는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여기 있네. 양수 a 값
그치? a가 지금 2개 나와서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 문제에서 양수 a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이다.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거지. 괜찮지? 그 아래 보충 설명, 다항 함수에 대해서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왜 같은지에 대해서 좀 써놨던 것 같은데, 그냥 여기까지 써놓고 단 이는 일반적인 함수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라고 써놨네. 모든 함수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하 함수라는 매우 특별한 함수에서만 성립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해. 극한값, 0으로의 극한값이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함수 fx에서는 극한값은 0이라는 거지. 지금 0,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근데 x가 0일 때 함수값은 얼마야? 함수값은 점이 칠해져 있는 위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값은 1인 거지 지금. 그래서 함수를 내가 이렇게 잡아버리는 순간 극한값과 함수값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다항 함수는 이렇게, 우리 다음 단원에서 얘기할 건데 불연속 하지 않거든.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하는 함수기 때문에 항상 극한값과 그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다음 단원까지 들으면 우리 이해가 좀 더 쉬울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야. 괜찮지? 그러고 우리는 두 번째 단원, 두 번째 소단원,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 같은 경우는 다음 네 가지가 성립됨을 기억해주면 돼. 자, 전제가 제일 중요해. 수렴하는 두 수열끼리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오케이? fx도 알파로 수렴해야 되고 gx도 베타로 수렴해야만 해. 그래야 지금부터 써져 있는 다음의 성질이 수렴한다. 한 놈이라도 발산하고 있을 땐 절대 이 1, 2, 3, 4를 써서는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뭐 1번 한번 보면 수렴하는 두 수열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도 더하거나 빼거나 한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각각의 극한값을 똑같이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만들 수 있다.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 두 번째 성질은 어떤 상수배가 돼 있을 때는 상수배는 리미트 바깥으로 꺼내도 괜찮다. 그리고 수렴값도 이 fx의 수렴값 sin 알파에다가 c를 곱해서 c 알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두 번째 성질. 세 번째 성질은 곱하기도 똑같이 리미트를 분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나누기도 똑같이 리미트를 분배해 줄 수 있다. 즉 사칙 연산일 때는 리미트를 전부 분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단 4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단 언제? 베타가 0이 아닐 때. 항상 어떤 수를 나눈다, 어떤 식을 나눈다, 어떤 식을 약분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식이 0이 아님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워줘야 돼.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거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0일 때는 못 지우니까 그대로 둬야 되고 0이 아닐 때만 지워서 어떤 값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분수 형태일 때는 분모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식을 다 쓰지 않을 거고 우리 리미트를 미안해. 시작을 우리 절대 안 까먹게. 우리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지. 수렴하는 두 함수. 이게 전제 조건이야. 수렴하는 두 함수에서 뒤에 잠깐만 다시 만들게. 수렴하는 두 함수로 수렴하는 두 함수를 사칙 연산을 이용해
만든 새로운 함수가 있겠지. 그치? 이 새로운 함수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리미트를 분배해 줄 수 있다. 괜찮?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괄호 열고 나눌 땐 0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만 또 하나 써주자. 오케이, 이렇게. 이 정도 괜찮겠지? 그 다음에 아래다가 우리 상수배, 그치? 곱하기 상수는 리미트 밖으로 빼도 된다. 이렇게 한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 내용을 그대로 성질을 이용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내용 쭉 있고 합성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내용도 지금 정리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하면 둘이 일단 다름을 이해해야 돼. 이 f 합성 fx라는 이 합성함수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라는 뜻이고 왼쪽은 뒤에 거는 f 그냥 f의 함수값인 거야. 함수값. 단 이 fx 입장에서의 정의역을 이렇게 극한의 형태로 써낸 것 뿐이지. 둘이 다름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한번 써보자. 똑같이 리미트 x는 a로 향해 갈 때 f 합성 fx와 얘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묶어내자. 그리고 가운데는 둘이 다르다. 이렇게 얘는 f 하고 x 자리에다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쓴 거지. 괜찮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한 거냐면 합성함수잖아. 우리 수원 때도 했지. 합성함수는 항상 뭐 한다? 치환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fx를 t로 치환하는 거야. 치환. 괜찮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겠다는 뜻이냐면 치환하게 되면 x가 a로 가면 fx의 값도 어디론가 수렴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fx를 t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x가 a로 향해 갈 때 t도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지. 어떤 값을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생각하면 이거 구해달라는 뜻이야. 리미트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t가 뭐 예를 들어 알파로 갈 때 그때의 f t의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봐줄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결국 치환하면 된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지워놓자. 요거 하고 뒤에 문제를 풀면서 직접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 한번 이해해보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얘의 뜻은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인 거잖아. 즉 얘는 어떠한 그냥 값이라는 거지. 값. 극한 값이잖아. 그래서 얘의 의미는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면 얘는 그냥 f 알파와 똑같다는 거지. 얘나 지금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크게 보면 얘는 극한값이야, 함수값이야?
얘는 그냥 함수값의 형태라는 거죠. 함수값. 이해돼? 위에 거가 이제 극한값의 형태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만 해볼까? 치환하고 x가 a일 때 우리 t가 예를 들어 알파로 간다라고 치면 이때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저 합성함수의 극한과 똑같은 건 리미트 t가 알파로 갈 때 f t의 극한값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얘는 최종 형태가 무슨 형태야? 극한값의 형태인 거지. 극한값.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극한값인지 함수값인지 잘 판단을 해줘야 돼. 극한값이라고 하면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이 있기 때문에 그 함수값 이 알파로 갈 때도 알파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지 혹은 알파와 똑같은 라인에서 가까워지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지. 왜냐하면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은 딱 그 점에서의 값을 읽으면 되는 거잖아. 방향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 정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응. 좀만 옆으로 옮기고 앞에다가 이름 한 번만 적어주고 넘어갈게. 우리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에 관한 내용이니까 별도 다시 잠깐 지워주고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값의 계산을 또 한번 해보자. gx분의 fx의 꼴 같은 형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기 힘들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극한값을 어떻게 구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그냥 분수꼴이라고 해서 무조건 쫄 게 없는 게 분수꼴에서도 분모도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분자도 어떤 값으로 수렴하면 그냥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리미트를 분배해주면 된다는 거야. 분배. 괜찮을까? 그치? 그래서 여기 이때 분자와 분모의 함수가 각각 수렴하고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닌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용해서 그냥 리미트 분배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떠한 케이스냐면 분자 fx와 분모 gx의 극한값이 모두 0이거나 분자와 분모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왜냐하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는 두 함수 사이에서 적용됐던 규칙이었으니까, 성질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바로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극한을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불러. 이게 왜 부정형이면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뜻이야. 이게 0분의 0 형태라고 해서 항상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0분의 0도 0분의 0일 때도 어떤 그 f와 g의 형태에 따라서 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때도 수렴값들이 전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투 문제를 풀면서 크게 알아야 될 극한은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 4개가 대표적인 부정형이라고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아래에 쭉 써있거든.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이 테마에서의 핵심을 하나 먼저 적어놓고 넘어가 볼게. 이 테마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결국 부정형에서의 극한값 계산이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 그럼 부정형에서의 계산이 꼴마다 다 정해져 있어. 이 꼴일 때는 이렇게 계산해라, 저 꼴일 때는 저렇게 계산해라. 그럼 너가 문제를 봤을 때 꼴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꼴마다의 계산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럼 꼴을 어떻게 파악하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꼴을 파악할 때는 지금 GA가 0이고 FA가 0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인 거지. 그래서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야.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얘 어디로 가네? 얘 어디로 가네가 보여. 그럼 만약 상수분의 상수로 가? 그럼 그대로 극한값 읽어주면 되지. 예를 들어 상수분의 0으로 가? 그럼 상수분의 0이니까 그냥 계산값 0이겠지. 이렇게. 혹은 이제 뭐 0분의 0꼴로 가. 그러면 부정형이네? 그러면 부정형일 때 0분의 0꼴일 때 우리 어떻게 문제를 풀었었지? 생각하면서 계산해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내용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을 테니까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자. 여기다가 한 칸 띄고 쓸까 붙이고 쓸까 상관없긴 한데 한 칸 띄고 쓰자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함수의 극한은 항상 함수의 기본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빨간색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빨간색으로 우리 초반에 행동 요령을 좀 잡아놔야 나중에 편하다.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괜찮아? 대입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꼴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꼴. 그리고 꼴 파악이 핵심이라는 거지. 꼴 파악. 알았지? 이 마인드 세팅이 우리 극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극한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지고 훨씬 극한 문제를 푸는 게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각각의 꼴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 번에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자. 첫 번째는 0분의 0꼴. 0분의 0꼴에서는 항상 누가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되냐면 이 분모가 0인 요 놈이 문제란 말이야. C분의 0은 분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값이잖아. 0이니까. 근데 0분의 C, 0분의 0 이런 거는 분수에서 적용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분모가 0이니까. 그래서 0분의 0꼴 극한에서의 핵심은 우리 뭐라고 생각해주면 되냐면 분자와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한 후 공통 인수로 약분해서 극한값을 구한대. 즉 0분의 0꼴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약분해야 된다. 약분하겠다는 뜻이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겠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분모가 0인 놈을 지워주겠다. 약분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아래 이그젬플 한번 봐볼까? 일단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하자고? 대입부터 해서 꼴부터 파악하자. 그러면 0분의 0꼴이 한 거 확인됐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0분의 0꼴인 거 확인됐네? 그럼 0분의 0꼴에서 핵심이 뭐지? 0인 인자 지워주기네. 그러면 x-1을 지워줘야 되니까 약분이 되겠네. 그러면 분자가 x-2, x 플러스 2였을 테니까 x-2가 하나씩 사라지고 x 플러스 2만 남겠네. 그럼 요렇게 되겠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야. 대입해보면 그냥 4라는 값으로 무리 없이 나오네? 그러면 극한값이 4가 된다는 거지. 괜찮지? 이게 끝. 또한 분모 또는 분자에 루트가 포함된 식이 있을 경우는 루트 있는 쪽을 유리화 해주면 되겠다. 유리화 해주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꼴이 나올 거야. 예를 들어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일 때도 무조건 일단 뭐부터? 대입부터 하자는 거야. 대입부터 하면 0분의 1-1인 거지. 그래서 즉 0분의 0꼴이 된다. 0분의 0꼴일 때 루트 있을 땐 뭐 한다고? 유리화한다. 유리화해서 식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식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그냥 항상 자동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돼.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혹시나 꼴이 바뀌었을까 싶어서. 여전히 0분의 0꼴이지. 하지만 0분의 0꼴이지만 지금 0이 되는 인자를 지울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0이 되는 인자를 지워줘. 0분의 0꼴에서.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식이 나타났네. 그럼 한 번 더 극한의 기본은 대입. 분모의 x밖에 없으니까 분모의 x 자리에 0을 대입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수량값이 나오게 되니까 무리 없이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괜찮지?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분자와 분모가 다항식일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어서 극한값을 구해줘야 한다. 여기 써있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줘야 된대. 이때는 항상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야. 대입하면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그냥 퉁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부를 거야. 굳이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달지 않고. 그래서 그냥 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라고 생각을 해줘.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돼. 즉 x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다음과 같은 식이 뜨게 될 거고 마이너스 1과 3은 문제 없지. 나머지는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 한번 해봐. 대입 한번 해봐. 대입 한번 해봐. 그럼 우리 분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여기 봐봐. x가 한없이 커지면 x제곱분의 5라는 값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게 극한인 거 맞지? 그치? 그럼 분수에서 분모는 엄청 커지는데 분자는 일정해. 그러면 이 분수의 숫자 값은 점차 0으로 향해 가지 않을까? 분모만 엄청나게 커지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0으로 가겠지. 얘도 마찬가지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전부 다 수렴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3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라는 거지. 옆에 써있게 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x분의 1은 당연히 수렴값 0, x제곱분의 1도 당연히 수렴값 0이 될 수밖에 없다. 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 아래 또한 분자 또는 분모에 루트가 있을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주면 돼. 그리고 가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의 극한이 나오거든.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x를 t로 놓은 다음에 t는 무한대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향이 조금 더 좋긴 하다. 그래서 그냥 계산해도 돼. 그냥 계산해도 된다고 아래 써있지. 근데 이제 부호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지. 분자와 분모를 나눌 때 부호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것들만 잘 조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번 같은 이런 케이스, 이게 착각할 수 있거든.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무한대라고 보고 푸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것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일단 기본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 방법 한번 알아봤고, 세 번째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세 번째 부정형이지.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풀기로 결정이 돼 있냐면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변환하게 돼. 그치?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a꼴에서 a가 양수라면 무한대 곱하기 양수니까 그냥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지. 부호만 신경 쓰는 거야. 여기도 막 2가 됐다고 해서 2 무한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곱하기라는 사칙 연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꼴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를 쓴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a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부호의 의미다. a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커지는 거, a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딱 그 정도 차이다. 아래 문제 보면 이렇게 묶으면 되겠지. 혹은 이렇게 묶어도 되겠다. 이렇게 한 팀 묶고 이렇게 한 팀 묶어도 돼.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라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니까 뭘로? 최고차로 묶는다. 그러면 얘가 여전히 무한대로 가게 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얘네들이 전부 다 0으로 간다고 했었지? 기억나지?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2의 꼴이 되었다. 그럼 무한대 곱하기 2니까 2는 양수지? 그래서 무한대. 이렇게 된다. 아래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x제곱으로 묶어주면 얘 0, 얘도 0으로 간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무한대의 꼴이니까 마이너스만 살려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는 보통 루트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루트 있는 거 잘 기억해줘야 돼. 루트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확인됐다. 그러면 유리화부터 진행해주면 돼. 유리화 진행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바뀌거든. 그러면 다시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생각해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게 돼. 괜찮지? 그럼 우리 아까 봤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이법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우리 원칙적으로는 뭐 하기로 했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 나누기로 했었지. 그래서 지금은 여기 루트 x 제곱도 사실은 x의 1차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치? x의 제곱의 루트가 루트 x 제곱이 x랑 똑같은 역할이니까, x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도 1차, 얘도 1차 이렇게 보는 거지. 좀 더러우니까 지울게. 얘도 1차, 얘도 1차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최고 차수는 1차인 거지. 그래서 x로 나눠주면 돼.
그럼 x로 나눌 때 루트를 x로 나눈 거니까 이 x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x제곱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나눈 것들 써주면 되고 여기서 x분의 1이 0으로 향해 가는 거 맞지? 그래서 남는 거 써보면 1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 이어서 수렴값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지. 마지막 우리 네 번째 꼴 무한대 곱하기 0의 꼴 또 한번 해보자.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의 극한은 분자와 분모가 다항식일 때는 우리 통분하여 0분의 0꼴로 변형한 후에 극한값을 구한대. 이런 형태. 이거 통분해달라는 뜻인 거지. 그치? 직접 넣어보면 0분의 1 꼴이잖아. 0분의 1 꼴은 사실상 무슨 뜻이야? 분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분수 입장에서는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면 그 분수값이 큰 거지.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차이가 엄청 큰 거지. 분모가 거의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값은 무한대로 커지겠지. 여기다가 0 대입해봐도 1 빼기 1이니까 0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이때는 어떻게 한다? 뒤에 거 통분해주면 0으로 가는 인자가 지워진대. 애초에 이렇게 바꾼 형태가 우리 0분의 0꼴이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지. 그래서 0분의 0꼴에서 0이 되는 인자들 제껴주면 나머지는 물이 없으니까 그 마지막은 대입하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가 있는 경우는 역시나 유리화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보통은 크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요거 3번이랑 4번 꼴에서는 대부분 근호 있게 줘. 근호를 넣어서 준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화를 해서 풀어주면 돼. 그래서 근호가 있을 때는 유리화해서 풀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거나 뭐 0분의 0꼴로 바뀌거나 혹은 여기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 결론적으로 우리가 꼴에 대해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네 가지 다 맞지만 어차피 3번이랑 4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0분의 0꼴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대부분 계산하게 되는 꼴은 0분의 0꼴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꼴들 하나씩 정리해 볼 거야. 첫 번째로 우리한테 필요한 꼴은 세 번째 꼴을 한 번에 묶을 거거든. 그래서 제목부터 써야지. 우리 정해진 형태는 언제든지 대입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부정형의 극한값의 계산이다. 그래서 부정형 애들 꼴 세 가지 써보면 첫 번째로는 0분의 0꼴 0분의 0꼴에서는 반드시 뭐? 분모가 0인 인자를 약분 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네도 어떻게 풀지 봐야 되고 마지막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혹은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통분 또는 유리화로 식을 변형해주면 풀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조금 뒤에 가서 더 내용 정리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써볼게. 지금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 배웠고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렇게 잘 안 풀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보고 풀 수 있는지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그 다음은 우리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크게 어려운 거 없어서 굳이 안 쓸 거거든. 한번 같이 쭉 보고 넘어가면 돼. 첫 번째, F가 알파에 수렴하고 G가 베타에 수렴해. 이때 첫 번째, F가 G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치면 수렴값도 당연히 그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그 말이고, 두 번째, hx라는 함수가 F랑 G 사이에 항상 껴있대. 근데 결론이 F랑 G가 알파라는 값으로 똑같이 수렴한대. 어떤 상황이냐면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요 놈도 반드시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 이게 두 번째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두 번째로 써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우리 직관적으로 와닿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잘 이용해 줄 수 있으면 된다. 괜찮을까? 넘어가서 우리 네 번째 미정계수의 결정 또 한번 해보자. 미정계수의 결정은 이제 이런 거지. 얘를 미리 준 거야. 그러니까 알파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미리 준 거지. 그 다음에 F나 G한테 미정계수를 달아준 다음에 F랑 G에 대해서 뭐 미정계수의 값을 구해라. 이런 식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번 내용이 제일 중요하거든. 뭐냐면 분수꼴 극한이 어떤 알파로 수렴해. 그때 조건을 여기까지 줄 수 있어. G한테는 미지수를 안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로의 수렴값이 0이다 라고 준 거야. 지금 꼴을 파악할 건데 대입을 해보니까 분자는 미지수가 있어서 모르겠어. 하지만 분모는 0으로 가는 게 확실해. 그럼 0분의 무슨 꼴이 수렴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지. 우리 0분의 상수꼴은 수렴할 수 없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반드시 fx도 0으로 가서 0분의 0꼴이 맞춰져야만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만이라도 생긴다는 거지. 나머지 모든 케이스는 분모가 0인 상황에서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분자 또한 0으로 극한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아래 이그젬플 문제 있어. 한번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뜬다는 거야.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해보라. 그러면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우리 대입부터 하는 거야. 했더니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는 A 플러스 B라는 값으로 가네. 정확히는 A 플러스 B가 어떤 상수로 가는지 혹은 0으로 가는지 아직 알 길이 없는 턱이잖아. 근데 결론이 2라는 값으로 수렴해야 된대. 그러면 반드시 0분의 0꼴이 맞춰져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한 문자로 몰아서 AX 플러스 B를 AX 마이너스 A라고 써. 그러면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X 마이너스 1이 약분이 되겠지? 그럼 0분의 0꼴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인자가 날라갔네. 그러면 그대로 A가 극한값이겠지. 그 극한값을 문제에서 2라고 준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2가 된다. 이렇게 써낼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두 번째 마찬가지야. 분수꼴이 수렴한대. 그리고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거야. 이때 이번에는 분자가 0이 됨을 너희한테 알 수 있게 줄 거야. 직접 대입해보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분모는 모르는데 분자가 0이야. 물음표분의 0꼴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야 돼. 그러면 이 물음표 또한 무조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 얘가 만약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혹은 어떤 상수값이 되는 순간 무한대분의 0도 분수 입장에서는 숫자가 아주 작아지는 효과지. 그래서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 상수분의 0꼴도 어때? 그냥 0이니까 0이 되겠지.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G로서 가능한 극한값은 0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그젬플 한번 보면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해보면 분자가 0으로 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때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분모도 반드시 0으로 극한값을 가져야 되는구나.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A하고 B가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러면 B 대신 A라고 써주고 계산을 해주면 또 X 플러스 X 플러스 1 0이 되는 인자들이 지워질 것이다. 그러면 남는 값 A분의 1이 그대로 3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A는 3분의 1, B도 3분의 1 이렇게 미정계수를 결정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의 얘기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우리 원칙적으로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 나눠서 그 x분의 1, x의 n제곱분의 1 형태들이 전부 0으로 수렴한다는 조건 이용해서 우리 극한값 구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그렇게 구해도 되지만 우리 다항식의 차수만을 보고도 충분히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내용 잘 기억해야 돼. 자,
F가 분자고 G가 분모야. 즉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비로 극한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경우가 극한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나오게 되겠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 거야. 예시를 들어주면 예를 들어 뭐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3 뭐 이런 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너의 머릿속에 약간 무한대로 커지는 속도 개념이 좀 있으면 좋아.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x의 세제곱이 x의 제곱보다는 훨씬 더 빨리 커진단 말이야. 그치?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x의 세제곱 값이 x의 제곱보다는 훨씬 크잖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이가 더 커지지. 그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x가 한없이 커진다면 x 세제곱이 x 제곱보다 훨씬 빨리 커진다는 거지. 그럼 분수 입장에서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네. 그럼 분모 입장에서는 분자가 거의 안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럼 분수값 자체는 점점 0에 향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극한값은 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크다,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럼 분수 입장에서는 값이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는 분자의 차수가 커. 즉 머리가 큰 거지. 그럼 분수 입장에서는 분모보다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지. 그치? 이때 이 분자의 차수에 따라서 분자의 차수가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라면 무한대로 갈 거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라면 부호 달고 무한대 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즉 발산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다. 오케이? 내려와서 이그젬플 한번 볼게. 보자마자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확인됐지? 차수를 보는 거야. 2차분의 2차?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떼와서 3분의 2다 해주면 돼. 2번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3차분의 최고차수 보니까 2차지.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수렴값은 0이 된다. 이렇게 파악해주면 돼. 훨씬 쉽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요것도 있네.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극한이 수렴할 때 다음이 성립하게 된대.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가 무한대, 즉 발산하고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 곱하기 g는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할 때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할 때 gx는 0이래. 왜 그런지에 따라서 우리 여기 식 한번 보게 되면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가 무한대이면 우리는 f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지.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무한대분의 1은 사실상 0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걸 알고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gx를 어떻게? 수렴하는 두 수열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요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얘랑 얘를 곱하면 되지 않나? 그치? 그럼 ff가 날라가니까. 그래서 곱해주면 g만 남게 된다. 근데 얘가 알파, 얘가 0 수렴값이니까 곱하면 0이 된다. 그래서 gx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긴 하다.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니까 기억해두면 좋다. 괜찮지? 여기까지 하면 일단 내용이 끝났어. 내용은 끝났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까지 풀어보고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다 적어놓지 않고 핵심만 적어놓게. 차수 혹은 속도라고 생각해도 돼. 속도. 차수 속도 비교. 이 정도 적어놓으면 무슨 뜻인지 난 알 수 있다 생각해. 괜찮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것도 어디다 적어놓는 게 좋긴 할까? 이거 살짝 빼서 적어볼까? 무한대분의 0꼴에서 나오는 거니까. 옆에다 빼고 정리해보자. 리미트를 보통 나는 그냥 L로만 표현하는데 이거 개념 노트 쓸 때만 리미트까지 끝까지 쓸게. 나중에 그냥
이렇게 쓰면 그냥 A로의 극한값인가 보다, A로의 극한인가 보다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면 돼.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꼭 무한대가 아니어도 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둘 중 하나여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뭐 그냥 무한대라고 써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리미트 똑같이 A로 갔을 때 fx 곱하기 gx, 얘가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해야 돼. 이거일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계산값이 0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 놓고 가면 좋으니까 정리 하나 해놓고 가자. 괜찮지? 우리가 정리 안 한 것들 없으니까 이 정도 봐주면 될 것 같아. 넘어와서 우리 빠르게 문제 풀고 마무리해보자. 1번부터 설명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 문제 푸는 건 좀 빠르게 해볼게. 1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극한의 기본은 뭐다? 대입이다. 대입해봤더니 문제 전혀 안 생기지. 4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 9가 된다. 2번 대입해봤더니 분모 1되네. 분자 대입해봤더니 1되네. 따라서 1분의 1이어서 1. 전혀 문제 생기지 않는 부정형 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마무리해주면 된다. 2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래.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해봤더니 0분의 0꼴인 거 확인되네. 0분의 0꼴일 때 핵심은 0인 인자 지워줘야겠지. 그러려면 분자 인수분해해야겠지. 반드시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야.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바로 x 플러스 3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고, 얘네 지워주면 x 플러스 3만 남지. 거기다가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해보면 4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마무리해줄 수 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0분의 0꼴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분자에 무조건 분모가 숨어 있어. 루트 x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해줄 줄 알아야겠지. 약분 해주면 루트 x 플러스 2만 남고,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해주면 2 플러스 2여서 정답 4가 된다. 3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해보면 0분의 0꼴 확인되지. 루트 있는 거 보이니까 유리화 해줘서 식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x-1분의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 아래에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적히게 되겠지. 그러면 아직까지도 0분의 0꼴이지만 여기 두 개가 약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x 플러스 1만 남게 된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분모는 2 더하기니까 4로 향해 갈 거고, 분자는 2로 향해 가겠네. 결론적으로 극한값은 2분의 1의 값을 갖게 되겠다. 괜찮지? 잘했고, 3번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래. 항상 극한의 기본은 대입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속도 비교가 핵심이라 그랬지. 속도 비교는 차수로 하면 돼. 차수로 비교해주면 2차분의 2차네. 그치? 그러면 최고 차수 개수비 1분의 2여서 정답이 2번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알 수 있는데, 루트 x제곱 플러스 1은 결국 하는 역할이 최고차항만 보면 x의 1차랑 하는 역할이 똑같다는 거지. 이거 이해해줘야 돼. 그럼 훨씬 쉬워. 그러면 분자도 1차 분모도 1차네. 그럼 개수비만 꺼내면 되겠지. 얘도 x 얘도 x니까 분자는 사실 2x의 효과였던 거지. 분자는 그대로 x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요것만 잘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혹시 모르니까 옆에다가 써놓게.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이 차수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효과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라인 옆에다가 삐져나가지 않게 한 이쯤에다가 정리를 해놓게. 괜찮지? 다시 돌아와서 문제 풀어보면 3번은 대입부터 해봐야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확인되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루트 있으니까 우리 유리화 해봐야겠지. 유리화 했다고 치자. 그러면 분모는 저 루트 플러스 2x가 될 거고, 분자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일 테니까 4x 제곱이 날라가겠네. 마이너스 x만 남는다. 얘도 사실 뒤에가 필요가 없어. 어차피 맨 앞에 때문에 최고 차수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냥 뒤에 블라블라 써도 돼. 그러면 얘의 효과는 누구랑 똑같을까? 2x의 효과지 않을까? 2x의 효과?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4x분의 마이너스 x라는 거지.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끝. 정답. 괜찮지? 4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3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해달래.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부터 하자.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는 아직 어디로 가는지 몰라. 왜냐하면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해야 된대.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지.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어디로 가야 0으로 가줘야만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겠다.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 하나 나오게 될 거고, 미지수 하나로 몰아주자. b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분자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게다가 걔 인수 하나가 이미 결정돼 있어. 분모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야만 하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여기다가 리미트 x가 1로 가는 극한이니까 대입해보면 a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3이라는 뜻이니까 a가 1이 돼야만 하고, b는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만 한다 라는 사실 파악할 수 있겠다. 맞지?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미정계수 여기 쪽을 아직 안 썼네. 이 부분은 우리 아직 필기를 안 해놨으니까 이 부분 하나만 필기하고 가자.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름을 분수꼴 극한이라고 달아놓을게. 분수꼴 극한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얘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준 거야. 이때 이거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0이라고 준 거지. 즉 분모가 0으로 간다라는 뜻이야. 여기도 리미트라고 써야겠지. 식으로 쓰지 말까? 그냥 한글로 쓰자. 일 때 우리 분모가 0이면 반드시 뭐? 우리 분자도 0이어야 한다. 괜찮지? 두 번째, 이거 비슷한 형태인데 무슨 조건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거냐면, 여기 뒤에 이제는 알파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까지가 필요하게 돼. 그래야 분자가 0일 때 우리 분모도 0일 수밖에 없다. 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치? 만약 알파가 0이라면 꼭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일 필요는 없거든. 분모가 그냥 어떤 상수값으로 가도 되고, 심지어 발산해도 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도 0이라는 값으로는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0이 아닐 때만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다 정리했고 우리 예제 문제만 빠르게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예제가 좀 많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하나씩 다 풀어봐야지. 그치? 최대한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 예제 3번부터 봤지? 응.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항상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대입부터 해주면 돼. x자리에 1 대입해보니까 분모 0 가네. 분자도 0으로 가네. 그러면 분명히 분자에서 0으로 가는 놈이 분모에서 0으로 가는 놈과 지워져서 0분의 0꼴이 파괴가 될 거야.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분자 분모 각각 인수분해 해줘야겠지. 그러면 반드시 분모에도 x-1이 있을 거고 분자에도 x-1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3이 될 거고 x 플러스 2가 될 거야.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여기 약분 여기 약분. 그럼 x가 1로 갈 때 대입해주면 3분의 4여서 정답 3분의 4. 이렇게. 2번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0분의 0꼴인 거 확인되지. 분자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유리화를 해준다고 치면 x분의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이니까 2 플러스 x에서 2 마이너스 x 빼면 돼. 그럼 2x가 되겠지. 곱하기 여기 아래다가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약분 해줄 수 있겠지. 남는 거 써보면 대입하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분의 1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2루트 2분의 2지. 그럼 루트 2분의 1이지. 그러면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라는 거지. 괜찮지? 3번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되겠지. 대입해보니까 분모는 0 분자도 0으로 가네. 0분의 0꼴 0분의 0꼴일 때는 우리 분모가 0으로 가는 분모가 0이 되는 인자를 제거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분모에 루트가 있네. 그럼 유리화부터 해줘야겠다. 그럼 유리화 해주면 여기가 x 마이너스 3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두고 뒤에다가 곱하기 분자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 더 달아줘야 되는 거지.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얘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x 마이너스 3이 분명히 인수 있을 거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겠지. 그래서 약분 해주고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다시 대입해주면 4 곱하기 2 플러스 2니까 4 여서 정답 16이 나오게 된다. 항상 잘 지워주면 된다. 괜찮지? 공통인수 항상 약분해줘야 된다. 옆에 문제들 한번 직접 잘 풀어보고 넘어와서 예제 4번 해보자. 무한대번의 무한대꼴의 극한. 우리 이제 무한대번의 무한대꼴에서의 핵심은 차수 비교라는 거 배웠기 때문에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해서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맞는지는 확인해줘야 돼. 그 다음에 확인됐으니까 차수 비교를 풀면 돼. 2차분의 2차니까 차수 똑같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마이너스 3분의 1.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확인됐지? 그럼 얘는 그냥 루트 x제곱이니까 x의 효과인 거지. 그래서 1차분의 1차 최고차항의 개수비는 3이겠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따라서 이거 t라고 한번 치환해주는 게 더 좋아.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t에 대한 극한식을 다시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는 4 플러스 t가 되겠지. 여기는 루트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겠지. 하지만 우리 루트 3t 제곱의 효과를 알고 있지. 얘는 루트 3 곱하기 t의 효과겠지. 그치? 차수 입장에서 그럼 1차분의 1차 따라서 개수비만 꺼내면 되겠네. 정답은 루트 3분의 1이겠다. 혹은 3분의 루트 3이라고 해도 괜찮고. 괜찮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전혀 어려울 거 없어.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예제 5번. 이제 그 두 가지 말고 다른 부정형에 대해서 계산을 똑같이 해주자. 거의 내가 말했지? 거의 다 루트 나오는 꼴이라고. 그러면 유리화만 잘 해주면 돼. 유리화 바로 해보자. 분자 2x 남고 분모에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가 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얘 무슨 효과?
그냥 x의 효과인 거지. 그러면 분모는 사실상 2x의 효과인 거고 분자는 그대로 2x니까 1차분의 1차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서 1차분의 1차네.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비 1 꺼내주면 되겠지.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루트 x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 대입해보면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인 거지. 그치?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는 형태인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정리 한번 해주면 이 안에 있는 루트 빼기 루트를 유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분자는 x 마이너스 1에서 x 플러스 1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앞에 곱하기 루트 x가 있었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달려있었고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우리 대입 한번 해보자. 식좀만 정리해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대입하게 되면 우리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해줘도 되겠지. 그 다음에 대입을 하게 되면 대입했으니까 이제 꼴 파악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우리 차수 비교 핵심이야. 그럼 얘는 루트 x의 효과, 얘도 루트 x의 효과. 따라서 분모는 2 루트 x의 효과가 있는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2 루트 x니까 최고차수 똑같네. 그럼 개수 비만 들고 오면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겠다. 이렇게 괜찮지? 3번은 다음과 같은 극한값을 계산해달래. 대입하면 무한대 곱하기 0의 꼴 되는 거 확인되지? 그럼 요 뒤에 놈을 통분해주면 된다. 아까 배웠었지?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x분의 1을 곱해야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변형하기 전에 대입부터 해보면 0분의 0꼴이란 거 확인되지? 0분의 0꼴이니까 0이 되는 인자 제거해주는 게 핵심이다. 제거하는 순간 0분의 0꼴 깨졌으니까 이제 마음껏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게 그대로 극한값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 예제 5번 우리 간단하게 풀어봤고 5-1, 5-2 주어진 문제들 한번 잘 풀어보면 좋겠다. 예제 6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래. 우리 아까 얘기했던 옆에 이 분수꼴 극한에 대한 내용이지. 1번부터 다시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다음 값이 2로 수렴해야 된대.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분자 분모 각각 대입해보면 분모는 0으로 가는 거 확실하지? 분자는 뭔지 몰라. 그래서 꼴을 파악해보면 0분의 뭔지 모르는 꼴인 거지. 걔가 2라는 값으로 수렴해야 돼.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만 한다. 기억나지? 그래서 1-a 플러스 b는 0이라는 값을 만족해야 되고 우리 한 문자로 정리해보면 b를 a-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가 a-1이 된다. 그 다음에 계산해보게 되면 지금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 분자가 0으로 가는 이유가 분모에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 있을 때 요 x-1이 문제였던 거잖아. 그래서 얘가 분명히 분자랑 지워져야 돼서 분자에도 반드시 x-1이 있어야만 해. 그 다음에 x-a 플러스 1 계속 맞춰주고 0분의 0꼴이니까 0이 되는 인자 지워주면 0분의 0꼴 깨지겠지. 따라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2분의 2-a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2라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계산해주면 a는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고 대입해주면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다. 괜찮지? 논리만 잘 기억하면 돼. 2번은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로 또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0분의 뭔지 모르는 꼴인데 어떤 값으로 수렴하니까 0분의 0꼴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에 대입해서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써보면 3a 플러스 b가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b가 마이너스 3a여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a여야 된다.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공통이니까 a로 묶어낼까?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a 곱하기 루트 x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지겠지. a는 우리
맨 바깥으로 빼도 된다 그랬지? 상수는? 우리 상수는 리미트 바깥으로 빼도 된다 그랬으니까 빼놓고 이 안에 것만 계산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루트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유리화 한번 해줘야겠네. 그럼 유리화 해준다고 생각하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 되고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8 플러스 3분의 1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얘랑 얘 약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럼 x 마이너스 1만 남겠지. 그 다음에 다시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해보면 0분의 0꼴 깨져있지.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요만큼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a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겠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a는 2라는 뜻이고 a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답 나오겠지. 어렵지 않지? 이 분수꼴 극한의 논리만 잘 기억해주면 돼. 넘어와서 7번 다항함수에서의 극한이래.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자. 다항함수 fx가 다음 두 개의 극한값을 가지게 될 때 다음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래. 그럼 항상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면 돼. 그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 얘를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꿀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아래가 1-t제곱으로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f-t까지로 바꿔줘야겠지. 이게 얼마야 된다? 이게 1이어야 된다. 이 뜻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f-t를 역으로 추론할 수 있어. 얘가 꼴이 무한대잖아. 맞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때만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지? 무한대분의 상수도 0, 무한대분의 0도 0,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만 어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f-t 얘 자체도 사실 다항함수여서 무조건 그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맞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가 최고 차수가 똑같고 최고 차항의 개수비가 1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지. 내 말 이해되지? 우리 차수 비교한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라고 써줘야만 한다. 내 말 이해될까? 그럼 f-t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니까 이거 이용해주면 우리 fx가 결국 뭐랑 똑같은지도 찾을 수 있겠지? 그럼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모식이랑도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지금 t 자리에 t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x 대입해서 제곱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던 거지. 그래서 fx는 최고 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였구나. 이 정도 찾을 수 있었던 거지. 여기까지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정보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항상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부터 하자.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실하네. 그때 2라는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겠다.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1이 0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2차 함수고 f-1이 0이니까 우리 fx의 식을 한번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최고차항 빼두고 x 플러스 1이 인수로 있고 나머지는 무슨 인수인지 모르니까 a라고 둘까?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다시 한 번만 식을 써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1-x제곱도 미리 인수분 해줄게. 우리 어차피 0으로 가는 인자 제거해주는 게 0분의 0꼴의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지고 0으로 가는 인자가 이렇게 제거되겠네. 0으로 가는 인자 분자 분모에서 제거해주는 순간 우리 0분의 0꼴이 깨졌지? 그러면 대입해서 극한값 구해주면 되겠지.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얼마다? 2여야 된다. 따라서 a는 내가 어디 문제를 잘못 뒀나?
잘못된 거 없지? 계산 잘한 거지. a는 3이 나온다. 맞지? 그래서 fx의 식을 다시 써보면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2니까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값은 3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의미들 꼭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 괜찮지? 넘어갈게. 이제 8번. 수렴하는 형태로의 변형. 이래. 무슨 소린지 한번 읽어보자.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는 4가 성립할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달래. 1번부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얘는 어떻게 풀어달라는 뜻이냐면 얘를 우리가 하나의 세트로 봐달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형태를 만들어내달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그럼 요렇게 한 세트와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각각 리미트를 분배도 괜찮지 않을까? 얘랑 얘 각각 수렴한다는 거 확실하니까. 그치?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앞에 거는 4라는 거 알 수 있고 뒤에 거는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정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1번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되고 2번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 1 때 루트 x-1분의 fx의 계산값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왜 1 플러스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루트 안의 값이 우리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가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극한인 1 플러스만 써줬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저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꺼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루트 x-1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러면 원래랑 똑같지? 그러면 각각 우리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리미트 분배해줬다 생각하면 4 곱하기 0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값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괜찮을까? 1에서의 극한값이 4기 때문에 극한값이 4라는 뜻은 우극한과 자극한이 4라는 뜻이었겠지. 그래서 우극한 또한 그냥 4라고 퉁치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것이. 오케이? 이렇게 잘 풀었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우리 예제 9번 합성함수의 극한. 우리 아까 처음에 정리했던 요 내용이지. 어디 있냐면 여기 별표에서 합성함수의 극한 두 가지 정리했던 거. 이게 과연 무슨 말들이었는지 직접 문제를 풀면서 우리 한번 찾아보자. 1번부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 합성 fx, 즉 이 합성함수의 x는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달라는 뜻인 거지. 그럼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돼. 원래 극한값의 정석은 뭐야? 우리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나눈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좌극한값, 우극한값 찾은 다음에 둘이 같다면 그 값을 우리가 그 지점에서의 극한값이라고 부를 수 있었지. 그래서 정석대로 가는 거야.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g합성 fx는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 치환하자 그랬지? 누구를? fx를 t라고 치환하자고. 그럼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지 체크해주면 되는 거지. 어디로 갈 때 gt를 찾으면 되는가? 이 네모만 잘 찾아주면 돼. 네모 찾기도 쉬워. x가 1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 그럼 fx 찾아. 1 마이너스니까 좌극한이지. 이렇게. 그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보여? 근데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지. 따라서 t는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 0의 우극한이다.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gx 함수 가서 읽어보게 되면 여기를 말하는 거지. 여기. 그치? 그래서 0에서의 우극한이어서 gx는 2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x는 1에서의 좌극한의 값은 2가 된다. 우극한의 값도 똑같이 한번 찾아보면 리미트 t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 이해되지? 그럼 1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겠네. 마찬가지로 0 플러스겠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럼 결론이 똑같겠는데 0에서의 우극한이니까 2가 되겠네. 그럼 좌극한 우극한 똑같이 2네. 그럼 한 번에 뭉쳐서 극한값 2라고 얘기해도 되겠네. 괜찮겠지? 2번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 gx의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 마찬가지로 0에서의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 좌극한 우극한을 쪼개줘야 될 것 같아.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f gx 얘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할 때 f gx. 이때는 아까랑 상황이 다르니까 잘 봐야 돼. 자,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똑같이 치환하는 건 똑같아. gx를 t라고 치환할게. 그럼 x가 0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0에서의 좌극한이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t는 지금 이게 2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야, 그냥 2인 거야? 2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은 2가 아닌 값에서 미안해. 이거 1이지 1. 미안해. 이게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그냥 계속 1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지금 계속 1이라는 뜻이잖아. 1로 가까워진다라는 정의 자체가 애초에 뭐냐면 1이 아닌 값에서 1로 이렇게 향해 가는 거지. 이럴 때가 1로 가까워진다라는 뜻, 즉 극한값의 의미인 거고, 지금은 t는 그냥 계속 1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f1과 똑같다는 거지. t는 극한이 아니라 그냥 상수값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f1 읽어주면 fx는 1,1 지나지. 그래서 함수값이어서 1 이렇게 읽어주면 돼. fx는 극한값이 0이고 함수값이 1인 거지. 극한과 함수값은 다르다고 우리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x가 0 플러스로 할 때 0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지금 상황도 2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t의 값이 2인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2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f2니까 2, 얼마 지나는지 보면 되지. 2,1 지나네. 그래서 f2도 1이다.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둘 다 1이네. 그러면 합성함수의 극한값도 1이겠다. 이렇게 작성해주면 끝나겠지. 괜찮? 3번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형태? 함수값의 형태인 거지. 얘만 계산해준 다음에 결국 마지막은 리미트가 지금 f한테만 걸렸다는 뜻이야. 아까는 합성함수한테 걸렸는데 지금은 f라는 함수한테만 리미트가 걸린 거지. 그럼 읽어주면 돼.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니까 fx의 x는 0에서의 극한값. 그러면 좌극한도 1, 우극한도 1이니까 얘가 그냥 1이라는 거야. 1. 괜찮아? 그럼 얘는 그냥 g 1과 똑같다는 거야. g한테는 리미트가 붙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리미트는 f한테만 붙어있는 형태니까. 그럼 g1 읽으면 되지. 1,0 지나니까 g1은 0이겠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0이겠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차이를 모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제 9번은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연습하기 되게 좋은 것 같다. 본인이 합성함수의 극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예제 9번, 예제 9-1번, 예제 9-2번 여기 쪽 문제들 위주로 복습을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마지막 예제 10번 한번 보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참과 거짓의 판단이래. 이런 문제는 이제 수능에는 잘 안 나오게 되고 혹시나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내신할 때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그래서 이런 기억, 니은, 디귿 참, 거짓 판단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알아야 돼. 굉장히 비대칭적이야. 뭐냐면 맞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과정이 필요해.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맞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하지만 아님을 보이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 왜냐면 반례라는 거 하나만 들게 되면 그거는 일단 그 반례에 대해서는 성립 안 하는 거니까 절대 항상 오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참거짓 판단 문제를 풀 때 기본 마인드는 반례를 좀 만들어야겠다 라는 마인드야. 오케이? 그래서 기억도 보면 f 플러스 g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면 리미트 f와 리미트 g의 값 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냐,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수렴하냐 라고 물어본 건데 이게 반례가 존재해. f가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그림이야. 1이었다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갈았다. g는 반대로 마이너스 1이었다가 0에서 1로 갈았다. 이렇게. 괜찮아? 그럼 f 플러스 g는 0 이전이나 0 이후나 항상 더하면 0이야.
즉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a가 0일 때 0에서의 f에서의 극한값 혹은 0에서의 gx의 극한값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지. 좌극한 우극한 다르니까. 그래서 기억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반례를 들어서 아님을 증명한 대표적인 케이스. 그래서 반례 드는 법을 잘 기억해야 돼. 반례를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그냥 수많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수많은 참고가 거진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답지도 보고 답지에서 얘기하는 반례가 뭔지도 답습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실력이 좀 쌓여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후순위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나머지 다 공부하고 돌아와도 돼. 우리 내신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중에 문제집 많잖아. 뭐 마플도 있고 센도 있고 IPM도 있고 거기서 이 참고집 문제들만 다 뽑아서 한번 풀어봐. 그 정도 되면 이제 이 어떤 문장이 나와도 이 문장에 대한 반례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 문장에 대한 반례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게 좀 보이거든. 항상 비슷한 소재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답습해서 기억해 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니은 f의 극한값과 f-g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g의 극한값도 존재하냐. 이거는 100% 맞지. 왜냐하면 수렴하는 두 수열 갖고는 사칙 연상 항상 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f에서 f-g를 빼면 g가 나와. 그럼 얘의 극한값을 알파, 얘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치면 g의 극한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니은은 무조건 맞다. 디귿 fx 값이 존재하고 g분의 f 값이 존재하면 리미트 gx의 값도 존재하냐. 즉 수렴하는 두 수열 줬지. 이거 두 개 가지고 gx를 만들 수 있냐는 뜻이야.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요거 나누면 딱 될 것 같은데 f에다가 g분의 f 나누면 g가 딱 되잖아. 하지만 우리 나누기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랬지? 뭐? 나누려는 값이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랬어. 근데 이 문제는 그 어디를 읽어봐도 g분의 f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 얘의 극한값 알파, 얘의 극한값 베타라고 치면 지금 리미트 gx의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다가 베타는 0이 아님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어야 돼. 그치? 근데 현재 붙어 있지 않지? 그 뜻은 뭐냐면 반례라는 거지. 언제? 베타가 0일 때는 g의 리미트의 g의 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만들 수 없으니까. 아래 디귿 해설에는 구체적인 fx와 gx의 반례도 줘놨지. 그렇게 따져도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니은밖에 없다. 이렇게 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내용이 생각보다 없는데 그래도 뭔가 좀 더 꼼꼼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 오랜 시간 듣느라 고생했고 기본 다지기까지 빼먹지 않고 문제 잘 풀어줘야 돼. 이런 것들이 다 기본기가 되고 기출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항상 주어진 스케줄에 최대한 밀리지 않고 주어진 날 무조건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로 항상 임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 파트 또 이어서 나가보자.